국방을 외주화하겠다. 국경을 개방하겠다. 대한민국은 뭐냐? 뭐 다 털리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이 글은요,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파스칼의 저서 팡세에 남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통치의 근본 원리에 대한 지적이죠. 정의와 힘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결국 정의가 힘을 가져야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뭔가 균형이,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정의는 현재 국민의힘의 무능한 상황이고, 정의 없는 힘은 현재의 폭력적인 민주당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배임죄도 없앴죠. 검찰청도 해체했죠. 이젠 하다 군까지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군을 외주에다가 맡긴다라고 하는데요.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죠.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방을요, 외부에 맡긴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어떻습니까? 게르만 용병들에게 이제 국경을 맡겼다가 뚫렸습니다. 송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을 아웃소싱 하다가 금나라하고 몽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죠. 현역이 35만인데 인구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 50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15만을 아웃소싱 인력으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군 구조 개편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돌멩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을요, 민간 용역처럼 쪼개 쓰겠다라는 발상 그 자체가 이미 국가의 안보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은요,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을 강행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겹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국경을 허물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국가정보원 화제로 지금 먹통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체류 기록도 남기지 않고 범죄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염병 기록조차 사라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상 뭐 아무런 필터링 없이 외국인들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국방은 외주화하고 국경은 개방하고 이 기괴한 조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군대 아웃소싱,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왜 국가 자살 행위인지, 그리고 왜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지 역사와 국제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제가 픽한 제품은요,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일체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인증받은 고구마입니다. 청년 농가 난각번호 1번 계란과 함께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필살기인데요. 구독자님들께서 제품은 확실하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밤 고구마에 가까워 가지고요, 차례상 전 부치는데 좀 좋았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고 농가와 작은 기업 살리기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최고위원이죠. 신동욱 의원,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냐? 책 좀 읽으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사발이들이 민주주의 파괴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 좀 알고나 지금 떠들어라 라고 깨우침을 던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안규백 이 국방부 장관 잡고 귓구녕에다가 소리치고 싶습니다. 책 좀 읽으라 라고 말이죠. 역사가 보여주는 아웃소싱의 판멸은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책은 언제나 경고를 던지는 거죠. 배우고 익히고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외부 용병에다가 의존하다가 군의 충성심을 잃었고 결국 어떻게 국경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송나라는요, 자체 전투력 키우지 않고 어떻게 외부 세력에다 의존하다가 금나라, 몽골 등의 연이은 침략에 망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요, 국방을 외부에 맡기는 순간 이미 뭐 반은 무너진 상태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외는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 같은 경우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뛰어난 전투력 그리고 충성심 때문에 프랑스 국왕, 스페인 국왕, 뭐 교황 등 많은 유럽 군주들이 이들을 고용했고 그게 지금까지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 1527년에 카를 5세 군대가요, 로마 침공
침공했을 때 약탈한다라고 들어봤을 때 스위스 근위대가요 용감하게 이 교황을 지켜냈습니다. 피신을 도왔고 이 전투에서 189명 중에 150명 가까이 전사를 했고요. 교황은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위스 근위대가 절대적인 충성심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교황청 근위대로 수백 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스위스가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용병 수출로 먹고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자신들이 탈영하거나 뭐 항복하거나 이러면 후대가 용병으로 돈벌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국민성이 받쳐줬기 때문이죠. 그거하고 다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군 아웃소싱을 입에 올린다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요. 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라고 했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그 대가로 위성과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서 군수 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국군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장하는 것과 똑같죠.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나아가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요 뭐라고 했냐, 이 대한민국 군대가요 실탄 사격 훈련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 중지하고 아웃소싱으로 50만 맞추기 위해서 15만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렇게 파병한 국가는 어떻게 우리나라 위성과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넘겨주고 전자권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거 아닙니까? 뭐하고 자빠진 겁니까? 2번을 생각해도 3번을 생각해도 10번을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는요 칼을 스스로 녹이고 방패를 구멍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치권에서조차 국방을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진짜 국가적 희극이자 국민적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정말 희망을 잃을 만한 일이다 라는 거죠. 이 사태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요 한미연합훈련을요 실탄하고 병력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실전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미군은요 이 매년 수십억 발의 실탄을 소모하면서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군은요 이 마우스 클릭 키보드 이걸로 가상 전투를 치렀다라는 거죠. 전장이 게임입니까? 총성 없는 군사훈련은요 실전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 신뢰는요 동맹국마저 미국마저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런 흐름이 이어진 결과, 이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결과 지금 아예 군 구조를 외주화하자라는 발상까지 등장한 겁니다. 실탄 없는 군대, 훈련 없는 군대, 외주화하는 군대, 뭐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군대 갈 이유 없죠. 그럼 50만을 다 중국 뗀 놈들로 채우든지 북한 놈들로 채우든지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 무기면 우리 기술이면 넘겨주고 짱깨고 북한군들 들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보면요 걸프전, 아프간전,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이 과정에서 미군은요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한 진짜 실전이 가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라는 철학은요 매년 반복되는 실탄 사격과 실전 훈련으로 증명되는 거죠. 반면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훈련 없는 군대, 총 없는 군대다라는 뭐 괴상한 실험을 반복하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 이 두 사람의 발상은요 결국 대한민국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짱깨 들여오고 북한 놈들 들여오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의 변수입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무비자 입국하고 있죠. 이게 단순한 관광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치안 안보 공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불법 체류, 지금 벌써부터 첫날부터 크루즈에 복귀하는 인원이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지금 증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제주도 카지노에서 선동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후진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계획하고 납치하고 마약 먹이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전염병 유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알게 모르게 납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민주당은요 이렇게 납치해서 장기 척출이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중국에서요 그 장기 척출을 하던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 안보 위협이 동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무비자 정책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이 지방선거 시점과 겹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요, 국가정보원 화재로 중국인들 체류 기록, 범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검증 시스템 없이 중국인들을 입국 허용했다라는 거죠. 국방을 외주화하겠다. 국경을 개방하겠다. 대한민국은 뭐냐? 뭐 다 털리는 거죠. 그러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국제사회 유엔 무대에 나가가지고 북한 핵을 찬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거는 미국을 겨냥해가지고 북한이 미국 땅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 이따구 소리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보면요. 중국 영향권으로 대한민국을 넣고 있는 겁니다. 세계사가 언제나 경고를 하고 있죠. 군사력 외주화한 국가는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아르헨티나가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무너졌고요. 송나라가 국방 외부에 맡기다가 멸망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길을 가면서 이 자유 진영의 방패, 대단한 강력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중국 품에 안기겠다라고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재명 정권의 군대 아웃소싱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요. 단순한 행정적 실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계획된 것이다. 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요. 자해적 정치를 해가며 본인의 독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다라는 거죠. 122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